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외화 불법 반출 단속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 3년씩이나 됐는데 그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낙인 찍기와 조롱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전래동화 속 팥쥐 엄마가 떠오른다고 비꼬았습니다. 제대로 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낙인 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만한 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순기능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입콩에 대한 대통령의 연쇄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으로 SNS에서 콩 GPT라는 별명을 얻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을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콩은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식 밀실 국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라고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여야 사이 논란이 커졌지만 대통령실은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부처별 업무 보고도 그대로 생중계할 방침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자,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가 생중계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크게 이 논란이 됐죠. 의도와 달리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이 질타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달러를 $4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3년씩이나 됐는데 그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업무 보고는 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알박기와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책 점검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소통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네, 소영주 부대변인,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전 정부의 이학재 사장이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전 정부 인사들한테 나가라는 메시지 같았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 정도 메시지로 나갈까요? 나가진 않겠죠. 정해진 임기가 있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무보고란 자리가 국민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만큼 무게감을 느끼라는 소리인데, 이학재 사장이 준비를 많이 못한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료화면 없겠지만 그 농림부에 있었던 식품국장인가요? 이 콩과 관련해서 GMO 답변을 했던 그 실무국장의 답변을 보면 똑소리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장이란 분이 2년, 거의 3년간 재직을 하고 있는데 외환에 대한 그 불법 반출에 대한 이 적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인천공항공사의 뭐 본업은 아니지만 세금과 함께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 말을 빙빙 돌리니까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 같은데 네. 삼성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어떤 답변 태도였느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시에 즉답을 하지 못했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업무 보고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어제죠.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SNS에 이 글을 올렸는데 길지만 요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대통령의 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겨나가면 검색이 안 된다. 이 범행 수법이 알려졌다는 것 지적했고요. 또 그리고 이 대통령 지시대로 100% 수화물을 다 열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 공항이 마비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요점으로 SNS에 입장을 올렸는데 김익 실장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학재 사장이 입장은 좀 적절한 겁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공기업 사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딱 중심을 잡고 많은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몰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답변을 하고 싶어도 답변을 못 합니다. 저하고 이 서영주 부대변인하고 토론하는 중에도 말이 막히고 가지고 중간에 끊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저긴 더 어려운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학재 사장이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이 몰아가서 직장 갑질 형태를 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게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업무와 상관도 없는 지금 나중에 알려졌습니다만 인천공항공사 업무는 저 외압 일반출 단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압 일반출 단속은 세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외압 일반출 단입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누구도 알 수 없는 범행 수법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따져서 몰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세관과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왜 딴 데 가서 놀고 계세요? 이건 직장에서도요. 위계질서하고 위계관계 있다고 해도 상관이 부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엔 119 센터에 가야 됩니다. 직장 119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앞에서 몰아붙이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성이 참 문제가 많다. 제가 뭐 방송 중이라 더 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게 정상적인 인성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한테 할 때도 저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저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게 과연 대통령이 군기를 잡고 기강을 잡는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실력과 능력과 품격을 가지고 기강을 잡고 공직에 그 군기를 잡는 것이지 저렇게 한 개인에 대한 모욕과 조롱으로 군기 잡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도 주류 역사학계가 위설하고 규정한 이른바 환단곡이란 책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걸? 환빠 논쟁이라고. 환단곡이 예.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소위 제2야사학자들하고 협력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의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근본적인 입장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의 환단곡이라는 책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단군 이전에
환단이 이제 환웅과 단군입니다. 단군 이전에 고대 한민족이 사실상 유라시아 전역을 지배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자, 저수란 것은 지금 출판된 것은 1979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출판된 건 그렇지만 60년 전인 1911년에 개연수란 사람이 저수를 했다고 하는데, 자, 시대상에 맞지 않은 용어 또 인용 문헌 출처가 불명한 정도로 미뤄서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라는 평가가 사실상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용주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 논란이 나오니까 환단고기 관련 주장에 동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어요. 네, 그게 사실이겠죠. 뭐 동의한 부분도 아닐 뿐더러 여기에 대한 뭐 역사적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아니다. 저 사실상 대통령께서 이 동북아재단 이사장의 박지영 이사장에 대한 역사적 시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환단고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료 연구와 연계해서 하려다가 네. 저는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박지영 재단 이사장이 결국에는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그 네. 시각을 제대로 해서 그 재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저는 환단고기로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환빠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바로잡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차라리 그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편협되지 않는 시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정 작업을 하는지 그걸 물어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뭐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네, 자, 김기석 실장께서는 환단고기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저것도 그러니까 박지향인가요? 동북아재단 이사장이 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 좀 면박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인천공항소 사장처럼. 그러려면은 저는 그 맥락에서 보면 환단고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서와 역사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그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꺼내들여서 이 동북아재단 이사장에게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진보 쪽에서 비난한 쪽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발전했다고 하는 식민사관을 비판하는데 그런 중점을 두고 아마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식민사관이 우파의 가장 극단적인 또 하나의 편향이라고 한다면 그 우파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쪽에서 가장 극단적인 또 다른 편향이 환단고기 같은 거예요. 만주는 우리 땅, 그다음에 유라시아를 우리가 다 장악했었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뿌리는 대단한 뿌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했었다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한 주장이 바로 환단고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공격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극편향의 또 다른 편향으로서의 환단고기를 꺼내든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잘 꼬이니까 이 문헌, 이것도 문헌 아닙니까? 이 논쟁에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 아니냐고 설명하다 보니까 결론은 마치 대통령이 환단고기가 네. 일종의 상당히 신빙성 있는 역사 사료가 인정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막 된 거죠.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 말대로 마무리가 잘못된 겁니다. 네. 이것도 제가 볼 땐 정치적 의도가 전 정부에 임명한 우파 선양으로 확인되는 이 동북아재단 이사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식민사관의 반대쪽에 있는 극단적 그 극좌파의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민족 최고 주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환단고기를 갑자기 꺼내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대통령의 경망스러움, 대통령의 그 깊이가 없음, 이런 걸 보여주는 단적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특검이라는 표현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대되시죠? 네. 자, 통일교 민주당 특검이라는 표현은 당 대변인 논평에는 없습니다. 네. 송원석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신 걸 보고 오해가 생기셨던 모양인데. 원내대표 약간 얘기하면 예. 맞는 거죠. 뭐. 네, 어쨌든 뭐 풀고 가시죠. 서로 약간의 유교책이 있었습니다만 해결이 됐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를 책 속에 숨겨 불법 반출한다면 적발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그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그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그렇게 질책을 받았던 이사장이 오늘 자신의 SNS에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는 칼과 총기류 등에 대한 물품 검사라며 책갈피 외화 반출 수법의 경우 30년 경력의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 대통령을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온 세상에 관련 수법이 알려졌다며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수화물을 100% 열어서 검색한다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이 사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거란 비판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정상적 업무 보고였다고 일축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류 역사학계가 위서로 판단하는 한국 상고사를 다룬 책 환단고기를 언급한 걸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단고기 이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야권에선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영화 반지의 제왕도 역사란 반박 등이 이어졌는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 검토를 지시한 건 아니라며 객관적 역사관 확립을 위한 논리가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제가 물어본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류라든지.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예,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예. 필요하면 저 세관들 같이 투입해가지고 세관을 예, 함께 하고 투입해서.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저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불 넘는 거 검색하는 거를 지금 그 검색하는 기준에 갖고 있냐 아니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불법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되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검색을 하느냐 되느냐 굳이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달러 불법 반출 문제가 이게 추론을 가지고 나와서 도박을 하거나 무슨 범죄 행위에 쓰거나 뭐 그러는 모양이던데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책갈피에다가 꽂아가면 안 걸린다. 근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연히 책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그냥 다 통과시킵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사장 가셨어요? 2023년도 6월 달에 갔습니다. 23년 6월. 거기 임기가 얼마예요? 3년입니다. 내년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세관이 하는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앞으로 세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뭔지 답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자고 말이에요. 네, 또 대통령 차장 무경원입니다. 이쪽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누리호 반복 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네. 우주청만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부탁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네. 우주청이 사천에 있고 나로우주센터가 고흥에 있습니다. 네. 우주청이 됐건 나로우주센터가 됐건 대통령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크게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지난번 에이펙 때 G드래곤이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G드래곤이 우주항공 홍보대사로 저희한테 해주기로 했는데요. 아, 그래요? 대통령님께서 방문을 해주시면 그 기회에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G드래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유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겠는데? 방문 요청은 비서실로 해주십시오. 그만하시고. 네, 또